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영화사에는 오토바이가 등장한 수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륜차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오토바이가 특정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 잠깐 몇 초 동안만 등장하기도 합니다. 드물게 이륜차가 영화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1991년에 나온 고전적인 컬트 영화인 할리 데이비슨과 말보로 카우보이를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한 오토바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라스모토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할 일이 없어서 도와드릴 거 있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 할리가 생각하니까. 우리 거의 죽게 만들 뻔했지만 네가 구해줬어. 힘센 친구. 얘들아, 내 새 바이크를 사줘야 해. 새 바이크가 필요해. 할리 데이비슨과 카우보이 말보로는 버디무비 장르의 전형적인 작품이야. 이 장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해 줄게. 버디무비를 자유롭게 번역하면 친구 영화야. 즉, 이런 영화에서는 두 주인공이 우정으로 연결되어 이야기가 전개돼. 우리 경우에는 미키 로크가 연기한 할리와 돈 존슨이 연기한 말보로가 주인공이야. 영화의 줄거리는 매우 진부하고 전반적으로 90년대 액션 영화들의 많은 줄거리와 비슷해. 그리고 그 줄거리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 영화의 두 주인공 모두 바이커야. 즉, 두 사람 모두 최소한 오토바이를 한 대씩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 중에도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바로 그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야.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 얘기를 시작하자. 역시 미키 로크의 오토바이부터가 맞겠지? 미키는 이 영화에서 블랙데스 3라는 커스텀 바이크를 타고 달려. 이 바이크는 전설적인 기계야. 1969년 영화 이지라이더의 캡틴 아메리카 커스텀 바이크처럼 영화들이 인기를 얻게 되자 이 두 대의 오토바이도 그에 못지않은 명성을 얻게 되었어. 그리고 많은 커스텀 제작자들과 차고의 장인들이 영화 속 이륜차 영웅들을 닮은 바이크를 저마다 만들어냈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미키 로크가 이 영화에서 바이커 역할을 맡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는 거야. 그는 오토바이를 원래 좋아해서 컬렉션에 다양한 오토바이와 커스텀 바이크가 있어. 블랙데스 3는 이미 영화 촬영 당시 미키의 개인 오토바이였어. 그리고 이것은 루크가 자신에게 딱 맞는 오토바이를 찾기 위한 네 번째 시도였어. 처음에는 블랙데스 1과 블랙데스 2가 있었어. 이 오토바이들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마리나 델레이 지역의 바틀스 할리 데이비슨에서 제작했어. 미키 루크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실현하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처음 두 번은 완전히 실패했어. 오토바이는 루크가 좋아하지 않았어. 이후 미키는 빌리 웨스버크에게 오토바이 제작을 부탁했지만 곧 도난당하고 말았어. 영화에 나온 전설적인 오토바이는 냅킨 위에서 탄생했어. 그 위에 미키 루크가 자기가 원하는 걸 그렸거든. 미키 루크는 그 오토바이를 자신이 기획 중이던 영화 더 라이드에 쓰고 싶어 했어. 그리고 다시 바틀스 사람들에게 의뢰했지. 진 토마슨, 데이브 프루니에, 그리고 알란 바르시가 커스텀 작업을 했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컬트가 된 블랙데스 3가 탄생했지. 에이, 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 사실 어디든 상관없어. 타, 내가 바로 거기로 데려다 줄게. 기본으로 사용된 것은 1989년형 할리 데이비슨 FXR이고 다른 자료에 따르면 1988년형이기도 해. FXR 모델은 일본산 오토바이를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할리였어. 당시 광고 슬로건은 FXR이 소년과 남자를 구분해준다는 것이었어. 즉, 소년들은 외국 오토바이를 타고 진짜 남자들은 할리를 선택한다는 의미였지. 미로키에서는 투어링 계열의 빅트윈 엔진을 사용했어. 젊은 에릭 빌은 엔진을 세 군데에서 고정하는 단단하고 가벼운 프레임을 설계했고 적절한 서스펜션과 꽤 강력한 브레이크를 장착했어. 결국 주행성과 조향성이 뛰어난 할리 데이비슨이 나왔고 1984년부터 이 모델에 에볼루션 엔진이 장착되기 시작했어. 바로 이런 기종이 블랙데스 3를 만드는데 도너가 되었어. 먼저 그들은 차체 지오메트리를 손봤어. 레이크, 즉 포크가 수직축에 대해 기울어진 각도는 32도에서 42도로 늘어났어. 순정 포크보다 6인치 더 긴 포크가 장착됐어. 올바른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오토바이의 테일을 2인치 낮췄고 쇠업소바 대신 쇠막대를 달아서 사실상 리어 서스펜션을 리지드로 만들었어. 새 지오메트리에 맞게 리어 팬더를 새로 만들었어. 미키의 순정 에볼루션 엔진으로는 부족했어. 그 당시 가장 최고였던 S&S사의 98 큐빅인치 엔진을 선택했어. 이건 1610cc야. 자세히 보면
연료 탱크도 순정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건 소프트테일 탱크의 반쪽 2개를 6인치 넓은 스페이서로 가운데에 합친 거야. 블랙데스 3가 완성된 직후 MGM 영화사가 미키 로크를 할리 데이비슨과 말보로맨 영화에 출연하도록 초대했어. 미키는 영화에서 자기 오토바이를 직접 타고 싶어 했어. 이바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할리요? 카를레. 할리 데이비슨이요. 영화사는 다시 바텔스에게 연락해서 똑같은 두 번째 오토바이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그 오토바이는 스턴트 장면에 사용됐어요. 이 오토바이는 원본과 똑같이 생겼지만 엔진 배기량이 더 작았어요. 82빵인치는 1310 입방센티미터입니다. 하지만 이 82빵인치에도 충분한 힘이 있어서 당신을 빵 부스러기를 따라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데려다 줄 수 있었어요. 2000년대의 루르크는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2003년 바틀스는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를 만들어 블랙데스 3R이라 명명했습니다. 원본과의 주요 차이점은 114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뒷바퀴에서 135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빅트윈의 기관차 같은 토크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오토바이는 컬트적 지위를 얻은 뒤 커스텀 제작자와 차고 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오토바이를 꽤 큰 금액을 받고 만들어주는 작업장이 수십 군데나 있습니다. 다른 오토바이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돈 존슨이 연기한 말보로는 영화 초반에 카와사키 KZ-1000을 탑니다. 카와사키 KZ-1000 또는 Z-1000의 생산은 1976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KZ-900을 대체해서 나왔습니다. KZ-1000은 그 시대의 전설적인 기종입니다. 83마력의 엔진 덕분에 이 바이크는 그 시대의 가장 빠른 양상형 오토바이 중 하나였습니다. 민간용 버전은 1984년까지 생산되었고 이후 GPZ-900R 모델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용 KZ-1000은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2005년까지 계속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는 경찰서 차고에서 할리 데이비슨을 상당히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영화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서 가와사키를 탄 인물이 액체 터미네이터 T-1000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오토바이는 제 채널 별도 에피소드에서 다룹니다. 영화 할리 데이비슨과 말보로맨에서 KZ-1000은 이미 낡았고 엔진에서 연기가 나며 말보로는 이 오토바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보로 너 꼴이 말이 아니구나. 당장 새 부츠랑 새 오토바이가 필요하겠다. 하지만 말에 대해서는 네 말이 맞아. 이 말은 별로야. 선물 받은 데저트 이글 44 구겸으로 로버트, 그러니까 카우보이의 이름인데 KZ-1000을 쏴버린다. 아마도 이 장면에는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만큼 좋은 오토바이는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일본 오토바이들이 다 별로라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야. 말보로의 여자친구 지니는 로스앤젤레스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용 오토바이인 혼다 PC800, 즉 퍼시픽 코스트를 타고 다닌다. 이 독특하고 개성 있는 투어링 오토바이 모델은 1989년에 혼다 리서치 아메리카의 주도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는 주로 미국과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PC800은 유럽과 일본 시장에도 출시되었다. 컨셉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이 오토바이는 매우 실용적이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며 신뢰성이 높고 편안해야 하며 조작이 쉬워 초보 라이더에게도 적합해야 했다. 그리고 혼다는 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 오토바이는 우수한 바람막이, 멀티미디어 시스템, 신뢰성 높은 샤프트 드라이브를 갖췄다. 그리고 아프리카 트윈과 유사한 57마력의 V-트윈 엔진에는 유압 밸브 간격 조정기가 적용되어 있었다.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트렁크의 콘셉트였는데 두 개의 수납 공간이 뒷바퀴 양쪽에 위치해 위쪽으로 열리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설계는 혼다 PC800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남아있다. 참고로 퍼시픽 코스트라는 이름은 샌디에이고에서 시애틀까지 이어지는 2655km 길이의 동명의 고속도로에서 따온 것으로 이 도로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이어진다. 전반적으로 혼다 PC800의 경찰용 이미지도 충분히 현실적이며 실제로 이 모델의 오토바이 일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경찰서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경찰들은 ST1100펜 유로피언 모델을 좋아했으며 이후에는 1300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선호하게 되었다. 퍼시픽 코스트 모델은 1998년까지 시장에 존재했으며 그 이후에는 생산이 중단되고 추가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모델은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는 않았고 14,000대 정도만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는 워낙 내구성이 좋아서
지금도 중고 차량 사이트에서 아주 좋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잖아 할리,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좀 부럽기도 해. 영화에는 중요한 오토바이 두 대가 더 등장합니다. 하나는 말보로가 여자친구 지니를 빼앗은 남자에게서 훔친 오토바이입니다. 그가 내 여자친구를 데려갔으니 나는 그의 오토바이를 가져가겠어. 또한 인터넷에는 이 오토바이가 혼다 VT 시리즈라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용감한 카우보이가 1983년식 할리 데이비슨 FXR 로우라이더 셔블레드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를 훔쳐갑니다. 이미 다음 해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볼루션 엔진이 데뷔합니다. 영화에서 이 오토바이가 할리 데이비스님이 직접 언급됩니다. 이 오토바이는 누구 겁니까? 아마 그녀의 것일 거예요. 그녀는 할리가 없어요. 결국 로버트는 같은 모델의 오토바이를 훔치게 되는데 물론 1세대이고 예전 엔진이 달려있는 모델이에요. 이 오토바이가 블랙데스 3 오토바이 2바이 제작의 기반이 되었죠. 아버지 오데스는 세상을 떠나기 전 좋은 여자는 스스로 다리를 벌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뚱보의 오토바이를 보겠습니다. 어느 장면에서는 톨스티악이 현금 수송차를 탈 때 친구들을 구하려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희생합니다. 이 오토바이를 식별하는 것은 좀 더 어렵습니다. 몇 안 되는 장면을 보면 이 오토바이는 하드테일 프레임에 쇼벨 헤드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팻보이나 팻밥이 아닙니다. 아마도 오래된 FLH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부품을 조합해 만든 커스텀 바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컬트 영화들처럼 이 영화도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2,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지만 고작 750만 달러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비평가들의 평도 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나리오와 조연 배우들의 연기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관객들은 대체로 이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해와 비난이 사라지자 이 영화가 시각적, 음성적으로 인용되는 작품이 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 영화는 시대를 대표하는 컬트적인 작품으로서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키 루크는 흥행 결과에 너무 실망해서 1년 후 영화계를 떠나 프로복싱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제안받은 모든 작품을 거절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를 들어 펄프 픽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크는 이 영화에 출연한 것도 오직 돈 때문이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2023년에 그는 자신의 블랙데스 3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팔았고 그 친구는 절대 그 오토바이를 팔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또한 미키는 소셜미디어에 이 소식을 공유하며 말했다. 저는 그 오토바이에 크게 애착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오토바이를 쓴 영화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돈 존슨과 함께 일하는 건 좋았지만 감독은 형편없었고 시나리오도 별로였어요. 이쯤에서 여러분,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컬트 영화에 나온 오토바이들을 살펴봤고 여러분께 흥미로웠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라스모토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